개념 정리 필기를 쫙 합니다. 정적분 활용해서 쓰이는 이것저것 개념, 공식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먼저 할게요. 정리하고 나서 잠깐 끊었다가 이제 문제 풀이하고 아마 오늘 이거 다 끝내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일단 되는 데까지 정리하려고 해요. 자, 제목은 정적분의 활용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 넓이가 가장 중요해요. 넓이. 여기서 다뤄지는 내용 중에서 뭐 뒤에 뭐 위치나 움직인 거리 뭐 이거 구하는 건 앞에 미분 마지막에 했던 거랑 조금 연계가 되긴 하는데 일단 넓이가 제일 중요하고 시험 출제도 많이 되고 조금 까다로운 건 좀 빡빡하고 뭐 이렇다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먼저 이제 x축과 둘러싸인 넓이에 해당되는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적분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뭐 이건 안 써도 돼요. 자, 인테그랄 점이 누적이 되면 선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인테그랄 선이 모이면 면이 됩니다 라고 했고 인테그랄 면이 모이면 부피 입체 얘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 우리 그 스캐너 생각하라고 했죠. A4지를 스캐너에 올려놓고 버튼을 딱 누르면 램프가 움직이면서 그 선을 하나씩 다 읽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려진 다 각각의 선들을 쫙 모아서 이미지화 하는 게 그게 이제 스캐너의 기능이야.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이 약간 적분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우리 또 정적분 앞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X축이 있는데 X축 위쪽에 이렇게 떠 있어요. 만약에 X값 A 지점이 여기고 B 지점이 여기에요. 그럼 A에서 B까지 선 함수값 이거 다 더하게 되면 결국 요만큼에 해당되는 정적분을 숫자값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X축 위에 떠 있으면 이 함수값들은 다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 값들이 다 누적돼서 더하게 되면 그게 곧 넓이가 됩니다. 면의 넓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X축보다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경우 문제가 돼요. 여기에서 읽혀지는 이만큼의 함수값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죠. 그럼 C에서부터 D까지 쫙 선을 다 누적해서 계산을 했다 치면 마이너스잖아요, 답이. 이건 넓이라고 부를 수 없죠. 우리가 넓이는 다 양수로 취급하니까 수학에서.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넓이화 시키기 위해서는 뭐야? 부분만 바꿔치기 하면 돼요. 그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첫 번째. X축 위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한번 보자. X축. 자, 가령 쌤이 갑자기 코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멍청해. 그러면 얘 어젯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자, 이렇게 위에 떠 있는 얘를 y는 fx라고 할게요. x값 a인 지점을 여기쯤으로 잡고 x값 b인 지점을 여기쯤으로 잡았어요.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쫙 선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계산되는 값을 우리가 넓이야 s야 라고 해도 되죠. a에서의 선 B에서의 선 여기 갈 때까지 막 변환하겠죠. 물론 값이 선 이거 다 누적해서 더하면 플러스 값이 나오는데 그걸 넓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따라서 얘를 쓰면 S다 넓이다 얘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거 계산하면 그냥 끝이겠다. 그러면 결국 정적분하고 달라지는 내용이 없어요. 앞에서 했던 그 정적분 그냥 계산하시면 곧 넓이가 되는 거야. x축 위쪽에 떠있게 되면. 자,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x축 아래에 존재해요. 그림을 설정해 볼까? 이렇게 x축이 있고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고 쳐요. x값 요 지점을 만약에 c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를 d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다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 나오겠죠, 그죠? 마이너스. 자, 그러니 여기에 해당되는 넓이를 우리가 식을 쓰고 싶어요. 넓이를. 따라서 넓이식을 쓰게 되면 자, 인테그랄. 자, 순적분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분하는 방향이 일반적인 순적분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C에서부터 D까지 적분하는데 자, 얘 함수를 만약에 y는 gx라고 불렀다고 쳐요. 자, 그러면 여기가 gx, dx 이렇게 쓰겠지. 자, 뭐가 틀렸어? 부호가 틀렸어. 그죠? 그럼 여기든 여기든 둘 중에 하나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야 돼. 넓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 뭐 하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갖다 붙이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안 어렵죠? 어차피 앞에서 했던 정적분에서 내용이 좀 약간 수정된 것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점은 뭐야?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때 얘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알려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야? 그래야지. 그래서 앞에서 미분 배운 거예요. 어차피 지금 하는 것도 다 뭐예요? 다항함수의 적분. 그럼 많이 나와봐야 3, 4차까지밖에 안 나와. 많이 나와봐야. 근데 이미 3, 4차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2분에서. 그래프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 두 칠판 정도 써야 됩니다. 지금 쭉 연달아서. 자, 이번에는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다. 곡선과 직선 사이의 넓이 이렇게 보시면 돼. 임의로 하나 설정할게요, 쌤이. 임의로. 자, 가령 자, 요렇게 돼 있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냥 가령 예를 들어볼게. 얘를 y는 fx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직선이 있으셔. 이 직선을 y는 gx라고 할게요. 지금 x축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자, 근데 생각하기 편하게 이렇게 할게. x축이 여기쯤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말하기 편하게. 지금 어디 계산하고 싶냐면 여기에 여기 둘러싸인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걔네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 요만큼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요 지점의 x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할게요. 자, 중요한 건 어디냐면 요 지점의 x값이에요. 곡선과 직선이 만난 교점의 x좌표 또 다른 놈. 얘가 필요해. 그래서 얘를 만약에 구했다 쳐요. 교점의 x좌표 구하는 방정식은 뭐야? 얘하고 같다라고 해서 그 방정식을 풀어서 얻어진 x값을 갖다 쓰면 돼. 그지? 자, 여기를 만약에 베타라고 했다고 쳐요. 베타. 그럼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살짝 이렇게 그려볼게. 자, 결국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 현재 그림상에서 확인되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요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을 뺄 거야. 빼면 여기가 계산이 돼요. 되셨어요? 자, 얘를 지금부터 써볼게. 그러면 얘는요, x축과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그지? 1번으로 돌아간다. 되니? 그럼 얘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라고 쓰시면 돼요. 자, 얘는요, x축과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맞지? 물론 얘가 이렇게 직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삼각형 넓이로 계산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쌤이 보여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냥 함수 표현에 의해서 써볼게. 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리고 gx dx 이렇게 써주겠죠. 자,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가 나오는 거지. 근데 앞에서 우리 정적분 공식 배울 때 이런 거 있었죠. 위끝 아래끝 얘 숫자가 동일하면 이거 합쳐서 쓸 수 있어, 그지? 맞죠? 그래서 합쳐서 쓰게 되면 이렇게 돼.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마이너스 gx라고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얘 넓이를 계산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실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반드시 곡선에서 직선 뺀다는 얘기는 못하지. 그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곡선 직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 자,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넓이라고 했어. 그럼 이제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계산하는데, 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돼. 그게 곡선이든 직선이든 누구든 중요하지 않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뭐야? 위에 거 빼기 아래 거야. 그 위에 거가 직선이든 곡선이든 난 중요하지 않아. 상황 알겠죠? 단순해요, 아주. 위에 거 빼기 아래 거야.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잘 끊어야 돼.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는. 여기까지 계산해 놓고 쌤 답 안 나와요. 이럴 수도 있어.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풀다 보면. 정신없거든.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알파에서부터 여기가 베타까지 여기 간말하고 많이 풀었다고 쳐봐. 여기까지 계산해 놓고는 삼각형 뺐는데 답이 안 나와 이런다니까. 그 지점을 잘 봐야 돼. 알겠죠? 그림에다 꼭 표기해서 푸시고.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두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넓이. 자, 두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넓이. 자, 여기에 나오는 곡선은 나와봤자 2차나 3차나 4차까지밖에 안 나와요. 상황적으로.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다항함수 적분이니까.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 곡선을 얘를 y는 fx라고 부르시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는 곡선을 얘를 y는 gx라고 할게요. 자, 마찬가지. 지금 x축은 쌤이 안 그랬어요. 상황만 일단 보여드린 거야. 근데 이야기하기 편하게 x축을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잡을게. 이야기하기 편하게. 자, 그럼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쌤이 뭔 짓을 했어? 만난 교점을 찾았어, 그지? 만난 교점. 여기도 두 곡선이 만난 교점을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일단 표기를 해.
이렇게 아래로 타고 내려와서 여기를 알파라 부르고, 자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를 베타라고 부른다. 되니?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어디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결국 둘러싸였다라고 돼 있으니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로 나와 있는 얘 곡선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여기까지, 여기 넓이를 내가 식으로 쓰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먼저 이런 놈이 있어. 여기에서 이런 놈을 빼면 이 놈이 나오는 거야. 여기를 계산하고 싶은 거지 지금. 자 그러면 얘를 써볼까? 1번으로 돌아가는 거지. x축과 둘러싸인 부분 넓이 계산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 그럼 얘는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되는 거 알겠어요? 아이고 쌤이 바꿨었구나, 그지? 미안, 요것만 바꿀게. 식은 안 바꾸고. 자 요놈을 f로 바꾸고요, 요놈을 g로 바꿉니다. 요것만 고칠게. 자 지금 얘에 대해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접하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 요 부분은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gx 계산하시는 거지. 됐어요? 자 이거를 빼면 자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묶어서 써서 fx-gx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상황이 똑같은 거 알겠어? 따라서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자 이것도 어떻게 기억을 한다?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다.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여기에서 의문사항이 한 가지가 생겨. 의문사항. 쌤 얘가 x축이 지금 얘는 전부 다 둘 다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아래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라는 물음이 나올 수 있어요. 맞잖아. x축 위쪽에서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둘 다. x축 아래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혀 상관없어. 똑같아. 그냥 믿고 푸시면 돼. 알겠죠? 전혀 안 달라져. 고민하지 마. 시도도 하지 마. 그냥 따라서 하면 돼. 알겠죠? 자, 지금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첫 번째, x축과 둘러싸인 넓이. 그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 다음, 곡선과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넓이를 했어. 그런데 풀다 보니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들은 아니지만 공식을 내가 만약에 알고 있었을 때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는 형태들이 있어요. 계산상. 그러니까 그걸 이제 누군가가 다 유도 과정을 이미 해놨어. 그래서 그걸 지금 4번에다가 쫙쫙쫙 막 써볼까 해 지금부터. 자, 네 번째는 넓이 공식입니다.
첫 번째. 함수와 x축 사이. 자, 2차 함수가 x축 사이에서 둘러싸인 부분이 생겼을 때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얘가 이렇게 뭐 x축 아래쪽에 있건 위쪽에 있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공식 딱 하나로 결정된다. 자, 상황을 그냥 이렇게 위에 위치하도록 만들어 줄게. 자, 얘가 이렇게 위치하면 돼.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자, 얘 식을 2차 함수 일반형에 해당되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주어졌다고 쳐. 자, 요 지점을 알파라 잡고 요 지점을 베타라고 잡았어요. 지금 여기 계산하고 싶어. 솔직히 그냥 적분하면 돼요. 그죠? 절편 두 개를 알고 있을 때야. 솔직히 그냥 적분해도 돼. 그런데 빠른 방법이 있어. 빠른 방법. 이거 알면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돼. 자,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a 값은 누구냐면 x제곱의 개수야. x제곱의 개수. 베타, 알파. 지금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지 세제곱해도 플러스 값이 나오겠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시면 안 돼. 넓이 아예는. 심지어 얘가 음수값이 나올 거 아니야. 위로 블록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절대값 일단 걸어놨죠. 안전장치로. 플러스로 답이 나오게끔. 그 아래로 블록하고는 위로 블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공식 딱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최고차 항 알고 절편 두 개 알면 2차 함수와 x축 사이에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냥 여기다 확 대입해버리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이걸 쓴다는 공식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 이걸 기억해야 돼. 그냥 막 갖다 쓰지 말고 그 상황적으로 이럴 땐 이럴 때 얘는 이거 이렇게 쓰는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자, 이번에는요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에요. 2차 함수와 직선 사이. 자, 가령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 자,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자, 얘를 또 일반형으로 이렇게 썼다고 치자.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요. 자,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 그럼 결국 계산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야? 여긴 거야. 둘러싸인 부분. 자, 이때 만난 교점,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난 교점에 x좌표 하나를 알파로 잡고 하나를 베타로 잡았다고 쳐. 넓이를 계산해 보게 되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똑같죠?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봐, 손 봐. 직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직선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x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아니,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가령 y는 x제곱이 있어요. 가령 y는 x 플러스 2가 있어. 이 상황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만난 교점이 지금 어디가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얘하고 같다 해가지고 x제곱은 x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저쪽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잡힐 거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는 y로 잡고 이 상태에서 는 y로 잡으면 얘가 x축이 되는 거고 얘가 2차 함수니까 얘가 이렇게 바뀐다고. 이항만 해서 넘겨버리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공식 구조가 똑같은 거야. 알겠죠?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차 함수와 2차 함수 사이. 함수와 2차 함수 사이. 자, 가령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다고 있어요. 가령 자, 얘를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썼어. 자, 요렇게 위로 볼록한 놈. 자, 얘가 있어요. 얘 식을 얘하고 얘는 구별이 돼야 될 거니까 이렇게 쓸게. y는 a 프라임의 x제곱 플러스 b 프라임의 x 플러스 c라고 c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개수를 전부 다 다른 놈으로 설정해 놓은 거야. 일단 자, 둘러싸인 부분 어디냐면 여기에요. 되셨어요? 자, 마찬가지 얘도요.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에 가까운 x좌표를 하나를 알파로 잡고 하나를 베타로 잡아.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 이렇게 됐다.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데 얘 넓이는 6분의 a-a 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아주 비슷하죠, 공식 구조. 달라지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최고차항의 차이만 갖다 쓰시면 돼요. 어떻게 빼든 상관이 없어. 어차피 절대값 걸려있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빼든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죠? 이거 다 누가 유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첫 번째 남아있는 얘 같은 경우는 일반 기본서 있죠. 뭐 정석, 개념원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본서들이 있는데 기본서의 필수 예제 같은 거에 증명 형태를 다 실어놨어요. 식이 되게 복잡하고 길어요. 그거 여기서 지금 저거 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그냥 기본서 찾아서 아 이렇게 되는군 하고 이해 정도만 하시면 돼. 통증명 시험에 안 나와요. 뭐 간혹 이럴 수 있어요. 그 예전 기억은 그래. 어떤 학교에 저게 객관식 문제로 빈칸 넣기로 나온 적은 있었어. 그 정도까지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3차 함수와 접선 사이에서 얻어지는 넓이. 둘러싸인 넓이. 자, 가령 3차 함수의 형태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쳐. 가령 이렇게 있다고 쳐. 자, 얘를요. y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다라고 일반적인 식이라고 일단 썼다고 쳐요. 자, 여기에 접선이 있어. 접선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 이렇게. 그럼 이때 3차 함수와 접선이 만나서 생긴 점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여기서 중근이겠지, 그지? 접하고 있으니까. 자, 요 지점의 x값을 알파로 잡고 요 지점의 x값을 베타라고 잡았다고 쳐. 그럼 어디 구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계산하고 싶은 거야. 자, 얘는요. s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대제곱이다. 지금 1번, 2번, 3번, 4번 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게 1번과 2번이에요. 3번은 아주 간혹 나와요. 4번은 그것보다도 덜 나와. 근데 만약에 나왔어. 띡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엄청난 스피드가 발생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몰라도 사는데 지장은 없어. 그냥 정적분 계산하면 되지. 이제 나오면 얻어 걸리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 5번.
이건 이제 공식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요.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죠. 넓이가 같다. 넓이가 같다. 자, 가령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3차 함수가 있어. 자, 이렇게 3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x축과 만난 점이 세 군데가 있는데 각각을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거야. x축과 둘러싸인 부분 중에서 이렇게 위쪽에 있는 부분을 S1 넓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넓이를 S2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래서 S1과 S2가 같다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아예 지정을 해준 거야. 문제에서 이런 상황은 이렇게 풀자야. 이런 상황. 자, 그럼 S1에 해당되는 식을 쓸 건데 이거는 뭐 굳이 식을 다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fx라고 간략하게 지칭해 놓고, 자, 이거 식 씁니다. S1 쓸 거야. 좌변 S1. 자, 그럼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라고 x축 위에 떠 있으니까 그냥 정적분 계산하면 넓이 되는 거죠. 자, S2는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정적분 계산한 다음에 무슨 짓을 해야 돼? 마이너스 갖다 붙여야 넓이가 돼. 맞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갖다 붙이고 나서 인테그랄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얘를 저쪽으로 이항시키고 싶은 욕구가 생겨. 그래서 넘겼어. 그럼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됐어요? 그럼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여기도 fx dx는 제로 이렇게 이항된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여기 베타하고 여기 베타하고 겹쳤어. 앞에서 공부했던 정적분 공식 있죠. 합쳐 쓸 수 있지.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계산하면 0이다. 자, 얘 별식 가지고 계산하면 조금 빨리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이외에도요. 넓이가 같다 이외에 뭐 넓이를 2등분한다. 아니면 또 이제 뭐 역함수랑 관련된 것들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것까지 여기다 다 소개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건 이제 문제 가서 같이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끊습니다.